당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자, 이제 다음은 의병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개봉 운동이 싸우자. 애국개봉 운동이 교육 실력을 키우자라고 주장한다면 이제 두 번째 저항의 모습은 의병인데요. 의병은 말 그대로 지금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언제 실력 키우고 있냐? 그 실력 키우다가 나라 말아먹는다. 지금 우리가 피 흘리더라도 지금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의병은요, 어디에서 이제 출발하냐면 위정척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위정척사는 이미 알고 계시지요? 네. 강화도 조약의 과정 속에서 문이 열렸을 때 두 세력으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그 위, 호위, 지킨다는 거예요. 뭐를? 바를 정을. 바르다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성리학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배척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것들, 즉 외세 문물을 배척하는 세력들. 이게 위정척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적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죠. 의병 활동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이 위정척사파의 대표적인 어떤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최익현, 그죠? 최익현. 강화도 조약 때 도끼 들고 와가지고 지부상소, 지부라고 하는 게 이제 도끼입니다. 상소를 올렸던 그 최익현. 그 다음에 이제 이 82년도에 여러분들 그 2차 수신대로 왔던 그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청나라 사신 황춘신을 만나가지고 들고 온 책자가 있었죠. 그게 바로 조선책략, 미국하고 수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오면서 또 들고 일어났죠. 어찌하여 미국과 수결한 말인가요? 미국은 우리의 적이야! 라고 들고 일어났던 그 사건. 이게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는 거. 요 흐름 속에서 이제 의병 활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의병이 바로 이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이 을미의병의 어떤 배경은 어렵지 않아요. 을미의병은 을미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의병이라는 거예요. 을미년에 무슨 일이 있어, 을미년에. 큰 사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명성황후. 첫 번째는, 다 적어놨네. 첫 번째는, 바로 명성황후 사해사건. 명성황후 살해사건. 그죠? 을미사병이지 않습니까? 명성황후 죽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발령. 을미개혁 과정 속에서 상투를 자르는 이 어마무시한 이 행동. 그래서 특히 이 단발령이 더 이슈가 돼요, 사실은요. 야, 이거는 정말 효를 중시하는 조선 선비들한테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돼요. 이 을미의병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인석, 이소응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유인석, 이소응 이런 인물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을미사변, 을미개혁 그 과정 속에서 고종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다? 이게 바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갈 때 이 앞에 있었던 가볼 을미개혁의 무효를 선언합니다. 무효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단발령도 무효가 된 거야. 그러면서 고종이 얘기하죠. 강제로 자르는 일 없을 것이다. 이런 건 이제 그만두겠다. 라고 하면서 고종이 글이 되었으니 이제 의병들은 해산하라. 라고 해서 해산 권고가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을미의병이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래도 들고 일하는데 겨우 싸워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양반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민의병장들이 뒤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병은요, 이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을사의병. 자, 이 을사의병은요, 배경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아요. 을사의병은 을사년에 무슨 일이 있었네. 바로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컸지. 이건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거의 우리나라 주권을 넘기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이제 활동했던 인물이 이제 최익현,
민종식 이런 인물, 최익현은 이제 태인 쪽, 그다음에 민종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천 쪽, 이쪽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태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정읍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특히 이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그 의병을 일으켜서 싸우려고 했는데 자신들과 싸워야 될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인 거야.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나라 군인들과 내가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결국은 잡히죠. 잡히면서 이 대마도에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순국하게 됩니다. 최익현.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평민의병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돌석,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또 등장하는 계기가 바로 일사의병이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병은요. 사실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의병이 바로 이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정미의병이니까 그 원인은 뭐게 있어요? 정미년, 정미 7조약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정미 7조약의 핵심이 뭐예요? 군대를 해산한다. 그 해산된 군대가 어디에 합류했다? 의병이 합류했다. 그 의병이 무엇이다? 그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더라. 군대가 해산된다라는 명을 듣자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 리더였죠. 박승환. 박승환이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어찌 보면 군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면서 이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분노했고 결국은 의병으로 합류하게 된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미의병을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이 맥켄지라고 하는 그 외국인 기자가 이 정미의병과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사진 몇 장 찍어놨어요.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미의병의 사진 모습인데 그 사진을 이렇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어떤 사람은 군복을 입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옷 입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해산된 군대가 여기에 합류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어쨌건 이게 정미의병이에요.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가 합류하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힘도 강력해지고요. 그러면서 13도 창의군, 이거 거의 이제 의병 전쟁화돼요. 의병 전쟁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거예요. 이 앞에 있었던 을미의병, 을사의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의병 활동이 있었다. 그 의병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인영과 허위라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 허위, 이분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그 을사 오적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런 인물들 다 판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허위 역시 판사 출신. 지금으로 보면 대법원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어쨌건 이 정미의병은요, 국제법상 교전단체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지금 싸우러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개 도적들,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군인들, 그러니까 국제법상 한 나라의 국가의 군인들로서 교전단체로서 우리는 인정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규모로 일제에 맞서 싸웠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제가 뭐 정말 그 빗질하듯이 내려와요. 빗질하듯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밀리게 되는데 맨 마지막 그 의병의 그 불꽃을 태웠던 곳이 이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입니다. 이 호남 의병들이 마지막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자 일제가 그들의 작전명,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이 의병들을 그냥 다 쓸어냅니다. 다 쓸어내면서 결국 의병들을 진압하게 되는 모습들. 근데 의병은 여기서 이제 진압된 게 아니고요. 붙들려간 사람들 말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은 국외로 넘어갑니다. 국외로 넘어가서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